안녕하세요. 40대 여성입니다. 올해에 치위생사로 근무한 지 15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드릴 건데 제 집에서의 동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우선 도련님은 상당히 늦은 나이에 결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 집으로 동서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도련님께서 처음으로 동서에 관한 얘기를 꺼낼 때의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창가에 안 가겠다며 반발했다가 결국은 누구를 데려오신 건가요? 뭐 하는 아이인가 싶더니 그 아이가 지금은 치과 의사가 되었대요. 아니요. 한국어로 번역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아가씨와 만나게 되셨나요? 사실 제가도 이런 분과 만나 연애할 줄 몰랐는데 지금까지의 만남에서 취향이 매우 비슷하고 대화가 통하는 것을 느껴서 결혼까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랜 시간 동안 저의 결혼을 걱정 많이 했겠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언제 그 분을 만날 수 있죠? 이번 주말쯤 시간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찮으세요? 그렇다면 그날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음식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날짜 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도련님의 의사 아가씨와 결혼하게 되셨다며 무척 기쁘셨고 저에게 무조건 그날을 어떻게 보낼지 알려라 하시면서 한박 웃음을 지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의사 며느리가 뭘 해줘야 할지 그냥 불고기나 천천히 놓아두면 너무 서민적으로 보일까 하며 고민하시니 비싼 소고기 스테이크를 구워주는 것이 나을까 하며 난리가 났다 합니다. 사실 저 또한 그날 일정이 있었고 아이와 함께 놀아주어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무작정 시간을 잡으셔서 어쩔 수 없이 주말에는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시댁으로 넘어갔습니다. 가자마자 어머니는 왜 이리 늦게 왔느냐 며 타박을 하시더니 자기가 새벽에 장을 미리 다 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도착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뜸 비닐 장갑부터 깨 오신다는군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정말 꼼꼼하게 만드는데 6시간이 걸렸습니다. 언니께서 간단히 2-3가지 정도의 찌개나 주요 음식을 차려놓고 나머지는 밑받침으로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음식이 너무 많으면 먹기에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떤 말인가요? 그 정도로 준비해서 대접하면 개처럼 우리 집을 생각하겠어요. 의사 며느리가 찾아온다는데 우리도 그만큼의 성의를 보여줘야죠. 중간에 힘들어서 어머니께 조언을 구해야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곧바로 이런 말이 전해졌어요. 그 정도로 어머님께서는요. 동서 맞을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서 만반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이런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처음으로 어머님 집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달랑 과일 하나만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좀 비교되고 어머님께 섭섭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그걸 티낼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손을 놀려 그만큼 많은 15차 반상을 준비해냈어요. 그리고 초인종 소리가 들리자 동서가 들어왔는데 동서는 생각보다 수수한 느낌이었고 말씨도 곱고 차분해서 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절개를 친절하게 건네며 인사를 하였고 어머니께는 예의를 갖추어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더군요. 밥 먹을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밥을 먹기 시작하니 동서가 만든 음식들이 상으로 나타났어요. 어머, 이거 다 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겠죠. 뭐부터 먹어봐야 할까요? 이거 먼저 먹어보자면 소고기예요. 맛이 아주 좋아요. 근데 어머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고기를 못 먹어서 미리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채식주의자라. 아, 그래요? 우린 몰랐네요. 고기 위주를 준비해 두었네요. 괜찮아요. 다음에는 제가 채식주의자 분들이 드실 음식을 준비해 드릴게요. 제가 가져온 과일을 깎아 먹을까요? 형님, 과일을 잘못 깎아서 그런데 과일 깎을 수 있을까요? 아, 네. 괜찮아요. 저가 깎아드릴게요.
시어머니를 따라 정성껏 준비해 두었는데 먹는다는 말에 저도 괜히 기분이 쓰였어요. 그래도 뭐 본인이 육식을 안 한다니 어쩔 수가 없었죠. 억지로 강요할 수도 없는 문제라서 존중하자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과일을 잘 깎는지 물어오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말투도 그렇고 마치 전 학업이나 직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말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동생의 말투가 계속해서 그런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형님, 2년 치과에서 일하신다고 하셨죠.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저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어느새 그렇게 지났네요. 그랬더니 반가워서 인사해주신 형님께서 같은 곳에서 일하시는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반가우며 놀라운지 몰라요. 가족으로 만난 것도 인연인데 앞으로도 잘 지내봐 주세요. 그날 동안의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내내 마음이 찝찝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괜찮아? 얼굴 색이 안 좋아 보여서 묻더니 그대로 느낀 바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더니 남편은 자기를 너무 예민하게 여기는 거 아니라며 넌 당신이 말한 걸 전혀 모르겠어. 착하고 똑똑한 사람으로만 보였는데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유독 예민하다고 생각했어요. 느끼기만 하고 넘어가다가 그러나 명절마다 동생을 만나면 그 이상한 느낌을 지워내기 어려웠어요. 처음 맞이하는 명절날에 동생은 이른 시간에 도착한다고 알려주고 일을 바치며 음식을 다 만들고 나서야 나타났습니다. 사실 도착하자마자 형님,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엠님께서 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요 하는 기본적인 사과와 인사는 했을 줄 알았지만 일이 바빠서 전부 대충 했었어요. 또한 이러한 동생의 행동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에 절대 반박하지 않았고 힘든 사람은 나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나에게 이것을 해라, 저걸 만들어 내라 시켜왔고 도와주는 사람은 남편 이외에도 없었고 게다가 무조건 동서의 입맛에 맞춰야 했기에 고기가 아닌 비건 위주의 요리로 요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레시피까지 일일이 찾아보며 요리했었습니다. 사실 누가 바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다 바쁘지만 조금이라도 이른 시간에 도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바쁜 일정을 알고 있었지만 몇 시간 동안 음식을 만든 사람에게 동서가 사과 한마디 없이 행동한 것은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못하시는 채 동서를 감싸기만 하는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일이 바빠 늦었네요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냄새가 나요. 얼른 와요. 아가 배고파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음식은 내가 좋아하는 야채를 중심으로 해뒀어. 고기는 하나도 없어. 어머, 정말. 어머님 역시 짱이세요. 우리 아가가 먹고 싶대. 당연히 해줘야지. 얼른 옷 벗고 앉아. 시어머니께서 동서를 앉혔다. 그때부터 어미새처럼 동서의 밥숟가락에 하나씩 얹어서 입에 넣어줬어요. 동서는 연신 웃으며 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걸 넙죽넙죽 받아먹고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보기 싫은 광경이었어요. 차라리 고개를 돌리려고 부엌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어지는 동서의 말에 화들짝 놀라 말았어요. 어머, 왜 김치전이 이렇게 짜요? 무늬를 적어도 김치 맛 좀 보자 하얄 것 같기도 하고요. 크게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거 네가 반죽한 거지? 너 김치전을 왜 이리 짜게 만들어? 언니야, 아니면 내가 김치전을 만들 때 우리 둘째 애가 싫어해서 잘 안 해주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아서 내 말을 귓등으로 들은 것 같아. 어머니는 전혀 다르게 만들었는데요. 별로 짜지도 않고요. 형님, 그럼 제 입맛이 어디서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짜요 동생. 그게 아니라 뗐다 꿈. 아니, 라 아가야. 제가 그렇게 하지 덤벙덤벙. 실수투인 것 같아. 앞으로는 내가 철철 주의를 주겠어. 아, 기분 풀고 다른 거 먹을까? 그런데 전화가 요즘 너무 많아서요. 심드렁대며.
친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다고 하며 일도 좋지만 몸을 살아가면서 아껴가면서 해라. 그러다 몸을 소중히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라고 했습니다. 역시 걱정해 주시는 건 어머님뿐이에요. 감사해요. 근데 형님이 혹시 기분이 상하신 게 아니죠? 왜 그런 표정을 하시는 거죠? 남의 작은 가짜 평점에 화가 나서 표정을 굳게 지으시다가 만약 상대방이 화를 내면 어쩌려고요? 얼른 표정 풀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네요. 제가 만든 김치전이 맛있다며 갑자기 시비를 걸었다가 그걸 받아치며 시어머니, 나 둘이 너무 잘 맞아 라고 했습니다. 한 쌍의 원앙 3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동서가 저를 얄밉게 쳐다보며 표정을 안 좋게 했다가 그걸 지적하고 나니 그때면서 나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잘 됐어요. 말 안까지 나도 속을 시원하게 털겠어요. 동석, 솔직히 말해서 동서의 몇 가지 행동 때문에 기분이 조금 상했어요. 일단, 동서는 몇 번이나 명절에 바빠서 일찍 오지 않아서 나 혼자만 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나에게 사과를 몇 마디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나는 동서로부터 사과 한마디라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도 그게 무조건 동서를 감싸고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셔야죠. 음식도 안 하고 음식에 대해 불평만 하면 제게 빈도 상한다고요. 동서, 나 전화 어머니 같은 며느리인데 이러시면 저는 차별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속상하기도 하고요. 아, 키가 막혀 큰 아가 너 뭐라는 거니 찍어. 그럼 작은 아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중요한 일을 하느라 바빠서 늦게 왔다는데 거기가 되고 우리가 일찍 오라고 닥달을 하는 거야? 너야, 시간이 남아 돌아와서 이래도 되는 사람이 있지만 차근 나가는 의사여야. 귀한 사람이 어렵게 발걸음을 해줬으면 잘아줬다고 따뜻하게 맞이해줘야지. 어떻게 윗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안 좋은 행동을 하느냐? 자망을 꼭 쥐어 말하고자 하는 게 그렇게 해야 편한 마음인 이의 작은 아이에게 얼른 사과해주세요. 형님께서 들어보니 좀 그렇다고 하십니다. 어머님의 형님은 원래 절연적인 분인가요? 아니면 제게 악감정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제 성격이 원래는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아량이 넓은 작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요. 윗사람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대신해서 사과하겠습니다.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저는 그날 시험 때 어머님에게는 온갖 구박을 받아서 동생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차라리 말을 꺼낼 것을 후회했었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에 대해 기대했던 것 같은 내 모습이 바보 같았어요. 나는 그 자리에 도저히 머물 수 없다고 생각되어 그냥 말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고 그 후로 들려오는 시모의 말은 전부 무시해버렸어요. 남편은 나중에 그 말을 듣고 분개했죠. 아니, 엄마가 당신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라고 했어요. 엄마는 꼭 연식이야. 어렸을 때도 지난이만큼 공부를 잘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 교구를 준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하지만 공부한 인원은 방해하지 말라고 했지. 그때도 엄마로부터 차별받고 우습게 여겼다는 게 마음 깊이 남아 지금까지 내 안에 남아 있어요. 당신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게 엄마에게도 정말 실망스럽다. 내가 명확히 해줄게.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라. 바뀌지 않을 거야. 타루가 그렇게 말이야. 넘어갈 건 넘어가면 안 돼. 내가 엄마에게 말할게. 남편은 고맙게도 제 편을 들어주며 제 마음을 달래주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라도 마음을 다 아는 건 아니었어요. 그 순간의 기분은 풀렸지만 마음의 멍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서와 나를 두고 하는 차별은 어머님의 한갑 잔치날에 드러났는데요. 저는 평소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좋아하는 음식들을 주문하고 케이크와 꽃다발을 선물로 준비해 갔어요.
나름대로 시간도 쓰고 돈도 들여서 정성을 쏟은 게였는데 동서가 준비한 선물은 제가 준비했던 것이었어요. 공진단 세트와는 비교할 만한 금액의 선물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고급 명품을 얻는데 막사에도 돈을 들여 준비했지만 동서와 같이 선물을 건네려니 민망해하더군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핸드백을 받자마자 놀라움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이거 한정판 아니냐라고. 어머니는 환희 아가에게 이 비싼 선물을 주신 것에 비하면 약간은 부담스럽게 생각하셔서 부담 없이 받아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다음번에는 백화점에 저랑 같이 한 바퀴 돌아다니면서 어머님 옷이 없다 하셨잖아요. 자랑하며 백화점을 돌며 예쁜 옷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세요. 후,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너는 말도 좀 이렇게 예쁘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사랑받지. 사람이 사랑받는 데는 모두 이유가 있다니까. 내가 방금 오뜨 가방을 떨어뜨린 차였는데, 아가, 내가 선물을 정말 들고 다니면 되겠구나. 세상아, 며느리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 기쁨을 모르고 사왔다. 이제 알게 됐어. 내가 전생에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복덩이가 집에 들어왔는지. 어머, 라도 말만이라도 감사해요. 시어머니가 대놓고 제 앞에서 이제야 며느리가 얻은 기쁨을 알게 되었다며. 웃으시는데 저도 남편의 얼굴이 굳어져 있습니다. 남편은 지난번 일이 생각난 듯이 시어머니를 원망스러운 노려보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 쪽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동서와 언제 백화점을 돌까 하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 참을 만했을 겁니다. 식사가 끝난 무렵 동서가 제게 즐거운 선물을 보며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좀 약수하지 않나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환갑이라도 공진단 세트는 차라리 안마자 같은 걸 해오시지 그러셨어요. 보니까 어머님 집에 건강식품도 많던데 어머님 형님은 어머니에게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제가 몰라겠니? 쟤는 원래 시에 엄마한테 관심도 없고 이런데 청성 들일 줄도 모른다. 아가 너처럼 센스 있지도 않아. 나는 지금까지 그러려니 살아왔다. 그래도 네 때문에 들어와 일이 나를 기쁘게 해. 해주니 내가 더 바랄 게 없어. 그때 제가 뭐라 하기도 전 이 상황을 보다 못한 남편이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지 남편의 얼굴엔 이미 많은 상처가 눈에 띄었어요. 잠시만요. 둘 모두 무엇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에요. 이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준비한 선물은 무엇인가요? 어머니의 말씀도 좀 심하시네요. 이 사람이 명절을 지내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어머니가 시키신 일에 반대한 적이 있었나요? 다 해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시댁에서 잘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부시되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질 않네요. 아들이란 놈이 엄마 앞에서 짚어풀기는 그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며느리가 그 크기를 하는 말에 따라주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저런 거라고 뽑아내며 유세를 벌여. 예, 네가 내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라 시켰네요. 네, 그러지 않으면 애가 왜 나한테 이러나? 어머니의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의 갈등은 그날 크게 심화되어 발전했고 전엔 남편을 밀어 자기 엄마와 싸우게 한 못된 며느리라는 칭호까지 얻게 되었네요. 동서는 어땠어요? 옆에서 비웃으며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남편을 두 시대랑 가지고 싶진 않았어요. 가던 횟수도 평소보다 훨씬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도리만 하면 되는 것이니 명절에 만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뭐라 말씀하셨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동생이 병원을 옮기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황당한 이야기부터까지 하셨어요. 네 동생이 강남 한복판에 병원을 차린다는데 돈 전부 태워라. 내 돈이요. 그럼 나도 부유한데
너는 윗사람으로서 모범이 되어야지. 보여줘야겠지 않겠어? 우린 모두 가족이야. 이런 일에 처음 겪고 나니까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에게 돈을 요청하셨어요. 왜 못생긴 동서기업에 돈을 보태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제 형편이 허락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요. 시어머니는 갖은 욕을 퍼부으시더라고요. 가족이면 이런 일에 대처할 줄 알아야지. 너는 참 이기적이다 하셨다며 그럴 수 없다. 자취 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줘야 하는데 왜 동서에 대해 그렇게 말해?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기 전에 막무가내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너무 황당해 가지 못하겠어요. 그러던 중 동서가 연락을 했어요. 동생인 동서가 전화를 걸어와서 역시나 돈 얘기를 꺼내려는 모양 같더군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잠깐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형님, 시간 좀 내주세요. 오랜만에 여자들끼리 대화도 나누고 싶고 지금도 형님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형님 직장 근처 카페로 갈 거예요. 알겠어. 그럼 8시까지 와줘. 동사와 단둘이 만나는 것을 원치는 않았지만 얼굴은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말해 두어야 할 것 같아서 약속을 잡았어요. 만나기 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했고 그날 충격적인 일이 있었더라도 형태론적으로 말이 끝날 것 같아요. 얘기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하늘이 저에게 기회를 준 건지 당일날 생각보다 일이 늦게 끝나서 만나기로 한 카페에 동서가 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동사를 찾고 있었는데 동사는 제가 은 줄도 모르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전에는 동서를 부르던 찰나 동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 단어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마라는 단어였습니다. 엄마, 지금 약속이 있어서 나와 있으니까 우리 딸이 아줌마가 차려준 밥을 먹고 있어. 엄마가 지연이 좋아하는 인형 가게가 차려주러 가야겠어요. 엄마. 전에는 엄마라는 단어에 그만 너무 놀라 동서가 저를 부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놓쳤습니다. 제가 들었다고 상상하지 못한 동서가 복을 생생하게 미소 짓고 인사를 하며 안부를 묻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대화에 집중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또한 동서가 돈을 빌려달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남편도 경악을 하였습니다. 진짜 엄마라고 했다는데 분명히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어떤 의혹이 아니라 내 동생의 엄마인 결혼을 숨겨야 했다니 어떻게 아이가 있는 것을 숨길 수 있었을까요? 남편은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어쩌면 이를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이상한 직감이 들더군요. 그래서 흥신소에 동서에 대한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 동생의 치과계 예약 알림이 어머니로부터 왔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만하지 말고 빨리 개업식에 와. 지금부터 할 일들이 많고 음식도 날라야 하며 중간중간 쓰레기도 버려야 해요. 중요한 분들도 많이 오시는 자리니 최대한 완벽하게 준비해와. 또 입구가 시장 아줌마처럼 지저분하게 만들지 말고 각 방마다의 공간을 존중해야 해요.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면서도 너무 화가 나 아주 꾹 참고 내일계로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곽진한 주먹이 부르르 떨리더라도 참아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동생의 병원에 갔어요. 제가 물론 준비 없이 가는 것은 아니었죠. 저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섰어요.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출장 뷔페가 열렸는데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사람들도 꽤 많이 와 있더라고요. 만족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저는 동생에게 바로 다가가 인사를 건넸는데 동생은 제가 예상한 반응을 보였어요. 어머, 형님 오셨어요. 라고 인사를 받으셨고요. 저 화장실 좀 안내드릴게요. 라고 하니 형님이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잘해주셨어요. 형님이 오셔서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써주세요. 그때 나는 동서를 잠깐 붙잡아 대화를 나누었고
동서에게 사진 한 장을 건넸어요. 그때 형님이 나의 손을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어요. 어머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신 걸까요? 동사는 내게 건네준 사진을 부들부들 떨며 살펴보았어요. 동사의 표정이 좋지 않아 어느새 시어머니가 나와 함께 사진을 보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즉시 얼굴을 창백하게 하셨죠. 어떻게 자신의 딸을 숨길 수 있을까요? 조사해보니 다름 아내가 7살의 딸을 거둔 남성이 있었고, 더구나 그 아내는 입양한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랑 아직 만나던 중에 스킨십도 하고 같이 모텔에 들어가는 상황이군요. 이건 사생활에 관련된 얘기라고 해야 맞죠. 어디서부터 이런 사실을 들고 와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아니야, 형님, 이런 게 아닐 거야. 잠시만, 지금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걸까? 이거는 아닌 거고요. 주 조작의 어머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왜 너가 여자 아이랑 손을 잡고 이야기하면서 모텔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 거야? 제가 흥신소에 의뢰해서 확인한 사실들인데요. 원하시면 녹취 파일도 들려드릴게요. 동서와 동서 딸이 나누는 대화까지 녹음해 두었으니까요. 저는 치아머니의 반응을 지켜보며 천천히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고, 그 속의 음성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몸을 가누기 힘들어 하셨어요. 우당탕 소리가 나면서 시어머니가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그 소리에 모여들더군요. 전에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속에서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렌 동사와 동서가 나눈 대화가 담겨 있었는데, 동서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죠. 그래서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병원 차려준다는 거짓의 말은 다만 그러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아내가 빚도 있고 아이도 있어서 삶이 어려워도 강남의 한 병원만 개업해보면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시어머니라는 사람도 어리석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 나의 의사직함에만 의지해 믿게 만드는 것뿐이지 그게 전부예요. 맞아요. 당신에게 돈줄이 끊어지지 않게 붙잡고 있어야 해요. 이렇게 낮게 살면서 우리 딸도 살 수 있어야 하죠. 알겠죠? 그래야 내려갈 삶을 살고 우리 딸도 잘 살 수 있어요. 어머님은 그 이야기까지 듣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사를 쳐다보았고, 그러자 동서의 얼굴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동선의 얼굴을 감싸주며 오른쪽으로 펀치를 했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억지로 찍은 사진들이 재봉투 안에 들어가는 걸 싫어해서 뒤돌아 다가간 동선에게 그냥 뿌려버렸어요. 동선은 사기로 고소를 당했고 이에 따라 이혼 소송까지 당해버렸네. 어머니와 동서, 예전에는 죽고 못 사는 사이였던 두 사람이 이렇게 간극이 벌어진 모습을 보니 마치 기분이 너무나 상쾌해 보이더라고요. 글쓰기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의 삶을 경험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로 인해 씁쓸한 감정도 드는 반면 가끔씩 힘들었던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제 상황이 많이 어렵다는데 한편 서방님의 상황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게 느껴지네요. 아직도 서방님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시고 현재는 우울증 치료를 변경하고 있나 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사건으로 인해 시어머니도 정신을 차리셨고 제게도 두 사람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안심감을 줬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과 마주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또한 어느 가족이 되든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이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에 대한 댓글로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